안녕하세요. 소청 강인숙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오늘은 대나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대나무는 일기와 생태에 따라서 청죽, 앙죽, 노죽, 풍죽, 우죽, 설죽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청죽은 맑게 개인 날 보이는 거 말하는 거고, 앙죽은 위로 핀 거, 그 다음에 이슬 맞은 거, 바람 불 때 피는 죽, 그 다음에 비 올 때, 눈 올 때를 표시하는 걸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칠 때에는 화법은 글씨를 쓰는 것과 같아서 선비들이 묵죽을 즐겨 했다고 합니다. 줄기 그릴 때는 전서처럼 굳세고 곱게 그리고, 마디는 예서처럼 삐치고, 가지는 초소처럼 갈기고, 잎은 해서처럼 날카롭게 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 그릴 때는 그리는 순서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보통은 줄기, 장가지, 잎, 마디의 순서로 그립니다. 저도 이제 줄기, 장가지, 저는 마디를 먼저 그릴 때가 있고 잎을 먼저 그릴 때가 있거든요. 순서는 별 관계가 없어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 그려도 되고, 위에서 밑으로 그려도 됩니다. 그 다음에 먼저 줄기 그리기부터 하겠습니다. 난 그릴 때 삼묵복으로 발묵한 것처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붓 전체에다가 물을 묻히고, 붓 3분의 1 정도에다가 넓게 단묵을 묻힙니다. 그 다음에 또 묻혀가지고 중간 정도의 죽묵을 묻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한 녹묵을 묻혀서 그리면 됩니다. 일단 대나무 그려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대나무를 그렸는데, 대나무 특징은 이 마디 속이 비어 있어요. 그 다음에 대나무 줄기는 죽간이랑 마디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릴 때는 멈췄다가 빨리 가고 멈췄다가 빨리 가고, 그걸 유의해야 되고, 다시 이제 먹색을 보면 처음에 발목을 해서 끝까지 한 줄기를 그리셔야 돼요. 중간에 그리면 먹색이 달라져서 안 되고, 한쪽은 진하게, 가운데는 그냥 입체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한쪽은 흐리게 나와서 이쪽에서 햇빛이 들어가는 걸 표시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붓으로 한 흐름에 그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줄기를 여러 대를 그릴 때는 똑같은 굵기가 아니고 가늘게 색 조절도 하시고, 각도도 다르게 한 개를 더 그려볼게요. 조금 더 굵게, 이런 식으로 각도를 다 다르게, 굵기도 다르게, 색도 다르게 그리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대나무를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 대나무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시는가 하면, 붓을 영립을 하세요. 영립을 해서 붓을 머뭇거려서 가는 방향으로 붓을 중봉을 해줘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다시 힘을 줘서 왼쪽에다가 힘을 주고 붓을 들어야 되는데, 보통 여기다가 갈 때 그냥 바로 힘을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올라가서 힘을 줘서 왼쪽을 살짝 들어줘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왼쪽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별 차이가 없어요. 본인 하시고 싶은 대로, 손에 익은 대로 쭉 가서 왼쪽을 이번에 들고 한번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 마디 그대로 모양을 놨다가 다시 올라가요. 다시 꼭지를 만들어줬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한번 찍어서 끝까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나무가 올라갈수록 마디 길이가, 대 길이가 길어요. 죽간이 이거보다 이게 길고, 그 위에 올라가면 더 길고, 여기는 더 길고, 위엔 더 길어지고, 그 다음에 굵기는 밑에가 가장 굵고 올라갈수록 가늘어져요. 반드시 밑에서 위로만 그려야 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방법도 있어요. 그 대신 내려오면서 더 굵어지고 더 짧아져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이쪽도 그려보고 저쪽도 그려보고 다 그려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목을 한 번에 묻혀서 한 줄기를 끝까지 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 그릴 때 꼭 피해야 할 조건이 있어요.
그리면 안 되는 금기사항. 발목을 반드시 하셔가지고 한쪽 원목, 한쪽 원목을 찍으셔서 갑니다. 가장 첫 번째 고르지 못한 거요. 굵게 가다가 갑자기 가늘어졌다가 또 굵어졌다가 또 가늘어졌다가 이렇게 일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데는 없겠죠. 하다가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불규칙하게 그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마찬가지 말인데 이 마디 사이도 이 굵기도 불규칙하게 그리면 안 되고 여기가 짧아졌다가 길어졌다가 또 여기 또 짧아졌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디 사이도 마찬가지요. 여기다 또 가늘어졌다가 여기 짧아졌다가 길어졌다가 올라갈수록 길어져야 된다 그랬는데 가다가 여기는 짧아졌어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풍죽이나 우죽이나 노죽 그릴 때는 마디가 대가 휘어요. 바람 맞고 비 맞아서 휘는데 휠 때 그냥 이 마디 대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휘게 그리면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휜 걸 그릴 때 풍죽이나 우죽 같은 거 그릴 때는 대나무가 휘어지는 게 아니라 마디 사이가 휘어져야 돼요. 무슨 소린가 하면 여기서부터 대는 요 사이는 곱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디 사이가 너무 넓어도 안 돼요. 이렇게 마디 사이가 너무 떨어져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 줄기에 그릴 때는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나 여러 줄기 그릴 때는요 요 마디를 나란히 그리시면 또 안 돼요. 여기서 마디에서 줄기도 나고 가지도 나고 하고 너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요 마디를 나란히 붙여서 그리시면 안 되는 거 요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진짜 아까처럼 세 줄기나 네 줄기를 그리실 때 했어요. 갔어요. 야, 한 점에 세 점이 모이는 거, 한 점에 세 나무가 모이는 거, 이걸 쌀밑자라 그래요. 쌀밑자로 그리시면은 안 되는 거. 이거는 저기 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림은 다 그렇게 금기사항이 있으니까 그걸 주의하시고. 진도가 너무 빠른가요? 천천히 해볼게요. 이제까지 한 거 중에 마디를 한번 그려볼게요. 힘을 줘서 영립에서 들어가서 올라갔어요. 다시 끝을 모아서 모양을 만들어줘요. 다시 여기서 모양 그대로를 그렸다가 다시 올라. 첫 번째보다 길게 다시 모양을 만들어서 쭉 더 길고 가늘게요. 위에는 쭉 뻗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걸 다 그렸으면은 여기 마디에다가 저기 마디를 그려 넣어야 되는데 줄기 끝에다가 첫 번째 팔자형이 있어요. 팔. 그 다음에 일자형. 그 다음에 세을자형이요.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이렇게 세을자형. 그 다음에 마음심자형이요. 하나, 둘, 셋. 마음심자형. 그 다음에 작은 줄기에 많이 쓰는 점자형. 저희가 주로 많이 쓰는 거는 팔자형이랑 점을 흔히 많이 써요. 근데 똑같은 걸 똑같이 그냥 마디마다 똑같이 그리시면 안 되고요. 일률적으로 그리면 안 돼요. 골고루 섞어서 그리면은 자연스럽게 좋아요. 밑에서부터 올라갈게요. 하부는 제가 여기서 있는 것 중에 세을자를 한번 넣어서 볼게요. 요거나 요거를 넣어서 볼게요. 세을. 꼭지가 위로 올라갔으면 하나는 밑으로 내려올게요. 중부에는 일자형을 제가 넣어볼 거예요. 바로 일자. 그 다음에 상부에는 팔자형을 넣어볼 거예요. 돌아서 밑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이 꼭지 방향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 가지만 그리면은 자연스럽지 못하니까 한 가지만 그리시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세월이 변하고 시대가 변한 것에 따라서 사군자도 모양도 바뀌고 방법도 바뀌고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진도 이렇게 빨리 나가는데 한 번만 그려보시면 안 돼요.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 가장 기본적인 이거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잘 되시면 대에다가 장가지를 붙일 거거든요. 가지 그리기는 많이 해보셨는가 모르겠네. 얘도 마찬가지 발목을 잘해야 돼요. 그 대신에 가지는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발목을 똑같이 상목복으로 해서 한쪽에는 진한목, 한쪽에는 물 묻히셔가지고 먼저 가지 모양 중에서 사슴뿔 모양이 있어요. 녹각 사슴뿔 모양 올라가고 한 개씩 한 개씩 번갈아 교차하는 거 사슴뿔 모양이요. 그 다음에 어골법이라 그래서 어골지라 그래서 물고기 모양이요. 가지에 저기 물고기 뼈가 등뼈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그리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까치 발톱처럼 작조지라 그래서 까치 발톱 모양이라 그래서 그냥 그리는 법이 있어요. 올라갈게요. 장가지 하나 이렇게 하나가 오른쪽에 났으면 하나는 왼쪽으로 나와서 이 방법은 많이 안 써요. 까치발이 이렇게 새가 3개 4개 생겼죠. 이 방법은 많이 쓰는 방법이 아닌데 이런 법이 있다는 것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까치발톱. 그 다음에 왼쪽으로 뻗은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가지도 마찬가지 목을 한번 묻혀가지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는 진하고 위에 올라갈수록 가지가 색이 약해져야 돼요. 갑니다. 왼쪽으로 향한 가지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녹각지 모양 많이 써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가지 붙을 때는 반드시 머뭇거리셔야 돼요. 머뭇거리셔가지고 붙이고 밑에보다 위에 올라갈수록 가늘어지고 새로 난 가지는 끝이 뾰족해요. 그거 이제 오래된 가지는 가서 머뭇거려서 여기가 오래됐다는 걸 표시를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거는 왼쪽으로 향한 가지, 좌로 향한 가지, 오른쪽으로 향한 가지. 번갈아 가면서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가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올라갈수록 가지 길이가 길어져야 되고, 올라갈수록 색이 흐려야 되고, 올라갈수록 가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연습도 많이 하셔야 그 다음에 잎을 붙일 수가 있어요. 예, 다음 시간에는 대나무 잎을 한번 붙여볼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행복이란 생활 속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 흐뭇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행복을 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